먼저 오셨어요? 아, 제가 먼저 오려고 했는데. 먼저 오기 경쟁을 하셨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주십사 이렇게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또 던져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데 외면을 할 거냐라는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요구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힘든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약속을 꼭 대표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아주 중요한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가 됐었죠. 김부겸 전 총리 이제 대구시장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구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김부겸 전 총리 이제 출마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뭐 오늘 확정지은 게 아니라 네. 본인께서는 마음으로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미뤘을까요, 발표를? 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 그다음에 본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구 유권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아십니다. 대구가 가장 민주당에게는 어렵고도 어려운 지역인데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나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권자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당에다가 또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집권 여당으로서 대구 유권자 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청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아마 결심을 할 것 같고 아마 30일쯤 결정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대구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네. 민주당이 더 고개를 숙이고 네. 더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지 네. 말씀하신 격전이라는 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면 사실은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보수의 텃밭 대구라는 말과 최대의 격전지라는 말을 한 문장에 써도 되는 건가? 그렇죠. 다른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대구가 격전지였지? 지금부터죠. 이전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드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수식이 되던 대구가 이제는 정말 격전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번 민주당이 대구시장 걸머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계에서 좀 발을 떼고 있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네. 센터장이 돼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네.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 또 정책과 예산 이런 것으로서 대구 시민들을 좀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출마 결심은 김부겸 전 총리가 이미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출마 선언을 조금 미뤄왔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요. 국민의힘 후보들을 이미 꺾고 1위를 차지했었다라는 내용 어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다자 구도에서는 35.6%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모습. 이미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는 모습으로 조사가 됐죠. 자, 앞으로 집권 여당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여당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게인 2016이 가능해지려면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 시점에 뭔가 확 밀어주는
쉽게 말해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선물이 뭔지 오늘 조간신문에 언급이 되더군요. 법원 이전, 기업은행 이전. 일단 대구 시민들이 들으면 반가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산이 되고 나서 이 후보로 나설 그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그 보증 수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구 군공항 이전 뭐 이 정도 얘기가 처음에 되다가 이제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에 사실 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성과들을 내보여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김 전 총리 측에서 더더욱 확실한 카드를 당에 제시해 주기를 요청했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대구시장 공천 파열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상대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라는 만만치 않은 변수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지금 대구 민심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 끝나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고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장동혁 대표인데 지금 뭐 선거 저도 당권은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그런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수에 터받치고 심장이라 하는 대구까지 내주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들고 정당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해산해야죠. 이민찬 대변인님, 예.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대구시장까지 민주당에 내주게 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돈다면서요. 이 정도 되면 장동혁 대표도 뭔가 지방선거 전략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들리는 얘기에 근거하면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지도부도 이번 공천 파동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수습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전에요. 부산시장 관련된 여러 공천 국면에서는 많은 의원분들이 나서서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현 상황에서 크게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지도부의 책임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호영 의원께서 만약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삼자고도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패배할 필패예요, 수밖에 필패.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호영 의원에게 여러 가지 퇴로를 좀 명예로운 퇴로를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난 이후에요. 민주당의 어떤 실정, 민주당의 폭정, 이재명 정부의 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파동에 대해서 빠르게 수습하고 선거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을 대변하는 패널 두 분 저희가 모셨는데 이민찬 대변인은 굳이 따진다면 당권파의 입장을 좀 대변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민찬 대변인도 그랬잖아요. 좀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전혀 나설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공천이 생각보다 난맥상을 겪고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내밀하게 조율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고 장동혁 지도부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지지층을 꽁꽁 묶어두고 공천 작업이 끝나면 선대위를 좀 더 확장형, 개혁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를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무당층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난맥상을 겪고 공천이 늦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좀 더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선거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좀 빠르게 전략을 좀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당권파라고 할 수 있죠. 김민수 최고위원 지도부를 겨냥해서 비판의 분노를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참 못났습니다.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와
지도부만을 공격하며 내부로 총구를 겨누는 자에게만 관대합니다. 화합을 위해 잠시나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패배를 택하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멸의 길로 향하자는 목소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용기를 내서 싸우는 그 어떤 동료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끊어내야 할 사람은 오직 나의 이익 앞에서만 분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겨우겨우 국민의힘이 선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또 당권파, 비당권파 사이에 갈등 불거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갈등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의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기조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때마다 실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출 기회를 잃었고 또 그리고 절윤 그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도 잇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당 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방법은 저는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 법원이 그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입장들을 내놔야 하는데 네. 아무 설명이 없는 침묵으로 입국다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당내에 지금 뭐 분란이라면 분란이랄까 또 여러 내부 갈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습들을 네. 치우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나온 정당 지지소 여론조사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8%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 무려 28%포인트 납니다. 자, 항상 요즘 이 정당 여론조사 보면 제가 이걸 꼭 저도 보게 되는데요. 가운데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죠. 29%.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양당 격차가 2%포인트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때문이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니냐. 저 32에서 29로 무당층이 줄어들 때 저걸 민주당이 가져간 건지 뭐 굉장히 해석은 분분합니다. 예,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가 지지정당 없음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정당 지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표상으로는 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네. 저분들 중에 일정한 비율이 민주당 지지로 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사람이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현상인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 떨어질 일만 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네. 탈정치화했던 분들 같은 경우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지금 트렌드, 추세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네. 민주당에게는 매우 좀 반가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저분들 같은 경우 이동성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네.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민주당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네. 또 변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유권자들이 참 대단하시다.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지표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수치로 나온 부분이니까요. 국민의힘 쪽의 해석도 있겠지만 일단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